그럼 감마선 버스트는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 5광년 내에 있는 별들의 생명체들을 모두 전멸시키고 25광년 내의 생명체들은 반절 이상 멸하고 50광년까지도 재생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가로우가 감마선 폭발을 썼을 때 지구엔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심지어 매우 인접해 있던 사람들한테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가로우 존나 약하네 비응신 보로스의 붕성포효퍼 승 이러더라고. 감마선 버스트의 실제 위력에 대해서는 2분 40초 전부터 나옵니다. 가로우가 연속 보통 펀치로 사이타마의 연속 보통 펀치를 상쇄시키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로써 가로우가 보로스보다 더 강하다는 게 간접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연속 보통 펀치에 반응도 못하고 찢겨나간 보로스를 생각하면 아니지, 보로스는 그냥 보통 펀치에도 나가 떨어졌지. 물론 신의 힘을 받지 않은 기준에서는 작가님의 언급도 있고 하니 서로 대등할지도 모르겠지만 신의 힘을 받은 코스믹 가로우는 확실하게 보로스보다 강하게 묘사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사이타마에게 최초로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봐도 말이죠. 사이타마에게 조금이지만 상처를 낼 정도라는 건 진짜 신은 어느 정도로 나오려고 이러나. 오히려 신의 힘을 받고도 겨우 저 정도라니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따금 계시더군요. 가로우의 연속 보통 펀치에 맞은 사이타마의 모습, 이 장면에서 사이타마가 다쳤냐 안 다쳤냐를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코를 한번 슥 닦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게 물에 빠졌다가 나와서 코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닦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코를 닦은 손을 쳐다봐요. 묻은 피를 확인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아무런 대사 없이 이 장면만 나왔다면 그냥 그을림이겠지, 먼지 같은 게 묻은 거겠지 라고 저 역시 생각을 했을 테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으나 다쳤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이타마의 대사입니다. 아노코도모니 키즈스카 나이테 오미에 키타노니나. 이 말 뜻은 타레오한테 안 다치고 이길 거라고 말해놨는데 다쳐버렸네 이 뜻이거든요. 만약 이 대사가 없었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 입으로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없어요.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사이타마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했던 분석이 좀 더 신빙성이 생긴 것 같아요. 사이타마의 방어력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타마가 어떤 공격이든 통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러니까 사이타마가 무적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자신보다 훨씬 강한 상대와 싸워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한 애들하고만 싸워서는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코스믹 가로우가 사이타마보다 훨씬 강한 상대는 아니지만 사이타마로 둔갑하는 모드를 통해 사이타마에게 상처를 냈다는 점, 사이타마만큼만 강해지면 상처를 낼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가로우전이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타마가 완결까지 다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저에겐 이번 화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믹 가로우의 감마선 버스트, 이 위력이 보로스의 붕성포효포보다 강하냐 약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작중 나오는 나레이션을 보면 거성이 일생 마지막에 일으키는 폭발로 우주에서 확인되는 것 중 최대 최강의 폭발 현상이다.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의 감마선 버스터와 같은 현상입니다. 연출도 실제 감마선 폭발을 뿜는 것과 유사해요. 작중에 낮보다 밝다라고 언급이 되는 게 있죠. 감마선 폭발이 밝기는 태양이 평생 동안 내뿜는 에너지보다 더 크고 별 수천억 개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밝기를 자랑하는 초신성보다도 더 밝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언급은 작가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감마선 버스트는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 감마선 버스트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중성자별이 서로 충돌하여 발생하거나 중성자별과 블랙홀과의 충돌에서도 발생하고, 또는 블랙홀 간의 충돌에서도 발생,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별의 폭발에서도 발생하는데 질량이 없기 때문에 지구를 파괴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마선은 고에너지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주로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체한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폭발의 규모에 따라 그 도달거리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초신성의 경우에는 5광년 내에 있는 별들의 생명체들을 모두 전멸시키고 25광년 내의 생명체들은 반절 이상 멸하고 50광년까지도 재생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발생하는 빔의 효과, 이 빔을 제트라고 부르는데 제트 또한 빛의 속도에 매우 근접하고 수천 광년 너머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트가 피해를 입히는 거리는 약 1000광년 너머까지를 보고 있고, 당연히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력이 줄어들어요. 만약 지구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설령 지구까지 도달하더라도 오존층이 막아줍니다. 우리는 감마선이 지구에 온지도 모를 테죠. 하지만 반대로 겨우 수백 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하여 지구에 직격될 시에는 오존층 따위는 그냥 태워버리고 지구의 표면까지 태워서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방사선의 피폭, 절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대 거성들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극초신성은 그것의 100배 이상의 위력이라고 하죠. 작가님이 극초신성을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는 앞으로의 스케일을 위해 여지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하지만 가로우가 발생시킨 건 실제 감마선 폭발과 같은 원리일지언정 그 규모는 사람 크기에 맞춰져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저만큼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지구만큼이나 작은 행성에 존재하는 생물들쯤은 절멸시키고도 한참 남을 수준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로우가 감마선 폭발을 썼을 때 지구엔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심지어 매우 인접해 있던 사람들한테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가로우 존나 약하네 비응신 보로스의 붕성포효퍼 승 이러더라고. 나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죠. 자,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감마선 버스트를 본 사이타마가 잘 모르겠지만 저게 지구에 닿기라도 하면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에 닿지만 않으면 안전하다는 말이거든요. 최소한의 제트의 효과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감마선 버스트의 현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 실제 감마선 폭발과 같은 규모가 지구상에서 발생하게 되면 지구에 닿고 안 닿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끝장나요.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다들 생각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만화잖아 만화. 드래곤볼의 경우 지구 따위는 손바닥으로 턱 해도 박살시킬 수 있는 애들이 이러고 있는 이유. 왜 이러고 노는 걸까요? 지구에서 싸워도 지구가 멀쩡한 이유는 만약 싸울 때마다 별들이 다 터지고 우주가 다 터지면 스토리 진행이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뭐라고요? 지구도 같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원펀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감마선에 피폭되거나 지구가 폭삭 익어버리면 돌이킬 수단이 없어요. 그럼 지구에 큰 영향이 없도록 밸런스 조정을 하던가 연출을 조정하던가 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흡수하는 질량도 없이 심통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블랙홀을 생성하고 감마선을 폭발시킨다는 것부터가 아예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라노베 소설 이게 실제 블랙홀이었다면 지구상에 단 1mm만 생성되어도 지구 따위는 아작나는 게 정상입니다만 아무리 작가님이 현실 대입을 하며 스토리를 짜셨다고 한들 결국 만화는 만화다. 쉽게 말해서 작가님이 원활한 스토리 진행을 위해 주변 현상만 없앴을 뿐이고 실제 위력과 같다는 생각으로 그리신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여쭤보지 않는 한은 정답이 없지 않을까. 만약 실제 감마선 버스터와 같은 위력이라면 붕성포효포보다 무조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지구에 존재하는 전 생물 절멸이 최소치라는 것. 해당 장면에서 가로우가 전 생명체 근절권이라고 직접 언급을 함과 동시에 감마선 버스터를 썼고 뚜렷하게 생명체를 거론한 걸 보면 감마선 폭발이 생명체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작가님이 이해하고 그리셨다는 반증이겠죠. 마치 보로스가 처음 붕성포효포를 썼을 때 지구의 표면을 태워 전 생명체를 죽인다는 묘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 작가님이 이걸 노린 것일 수도 있어서 코믹스판 기준으로는 둘의 위력이 비슷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지만 지구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이상의 규모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구에 입히는 피해에 한해서는 별 전체를 그냥 날려버린다는 애니판 보로스의 승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 서양에서는 가로의 감마선 버스트의 위력을 계산했더군요. 이 장면에서의 건물 크기와 블랙홀의 크기를 통해 블랙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 역제곱 법칙으로 감마선 버스트의 총 에너지를 계산하여 그 위력이 최대 대형 행성권 미만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더군요. 물론 이 모든 건 추측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고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고 결론은 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다가 결론입니다. 끝으로 이 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이타마에겐 신도 한 방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예전엔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사이타마에게 있어서도 신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게 되어버린 걸 수도 있다는 것. 고전하는 사이타마를 보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사이타마는 피지컬만 좋은 초짜잖아요. 강해질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신과의 전투에서였으면 좋겠네요. 신과의 최종 결전에서 진심을 다하고도 신에게 패배하기 직전까지 몰린 사이타마. 각성을 하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진짜로 단어 그대로의 원펀맨이 되는 그림. 진정한 원펀맨. 작가님이 상상하신 여러가지 결말 에피소드 중에 사이타마는 신에게 얻은 능력이었고 신을 죽이고 능력을 잃는다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반대로 신을 죽이고 진정한 원펀맨이 완성된다가 좋을 것... 아니다. 너무 내용이 뻔하고 진부하네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